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4월 27일 수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힘든 하루였는데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 우리 시장은 나름대로 그래도 잘 버텨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투자자분들이 느끼는 그 공포는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가 그 어떤 때보다 좀 컸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새벽에 끝난 그 뉴욕 시장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찍소리도 못 내고 그냥 두들겨 맞았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장대 음봉 있잖아요. 한 번도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그냥 시작부터 계속 흘러내려서 나스닥 같은 경우, 나스닥 100 같은 경우를 보면 기술적으로 아주 가까스로 그 하방 라인에 지금 걸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 오늘 밤에 그 뉴욕 시장이 다시 하락한다면 기술적으로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 거의 4% 가까이 3.95% 폭락을 했고요. S&P 500도 2.81% 하락을 하고 다우도 2.38% 이렇게 3대 지수가 모조리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끝났습니다. 역시 뭐 지속되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제 공포하고 또 중국 봉쇄에 따르는 이제 우려에다가 또 러시아가 이제 드디어 이제 새롭게 그 에너지를 본격적으로 무기화하기 시작했다.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시장을 그냥 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휘갈겨 버린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도 개장 초부터 굉장히 그 좀 엄청난 공포를 안고 시작할 수밖에 없는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아예 출발은 1.4%나 하락해서 출발을 보였고 그러고 나서 추가적인 하락을 하면서 지난번 3월에 저점 만들었던 그 2605포인트 근처를 위협하는 그런 이제 2615포인트까지 가서 밀려내렸다가 그 후에 다소 이제 하락폭을 좀 좁히는 해다가 결국 이제 마지막에 그 기관들이 기관들이 일부 종목을 좀 사고 매도폭을 좀 줄이는 그런 상황을 보이면서 오늘 시장을 끝냈고 개인들은 계속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이 6,787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2,401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은 9,070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거의 1조에서 그 1,000억 모자라는 물론 이제 뭐 코스트까지 합치면 1조가 훨씬 넘습니다만은 그렇게 개인들이 샀다.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는 2,639.06포인트. 그러니까 어제보다 1.1% 정도 하락을 하면서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한 1.4%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다시 이제 그 900을 내주고 출발을 해서 이것도 거의 그 2.5% 가까이 장중에 밀렸었어요. 그러다가 잠시 이제 회복을 하면서 옆으로 계속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하루 종일 보여줬고 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끝날 무렵에 외국인들이 매도폭을 좀 축소하면서 그나마 이제 지수를 좀 회복시키는 역시 그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들은 하루 종일 순매수 우위의 스탠스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22억 순매도를 했고 기관은 1821억 순매도를 했고 개인들만 1947억을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래서 오늘 코스닥 그 마감 지수는 896.18포인트로 끝내므로 해서 어제보다 1.64%가 하락한 그런 모습으로 오늘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시장 특징 말씀드리기 전에 어제 제가 이제 새로 런칭한 그 성공 노후 투자 스쿨 뭐 이거에 대해서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문의를 해 주시는데 대체적으로 그 질문하시는 게 그 신청하기가 되게 어렵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제 그런 질문이 제일 많았고요. 전화를
안 받는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이 전화는 이제 제가 뭐 너무 많이 온답니다, 전화가. 그래서 그 회선도 늘렸는데, 아시지만 이제 대표 번호가 있으면 통화 중 하면 계속 넘어가잖아요, 다른 번호로. 근데 그게 이제 꽉 차서, 그 주로 이제 그 전화는 일과 시간에 좀 문의를 해주시면 좀 편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밑에 오늘 영상도 그렇지만 고정 댓글에 이제 거기 신청하는 그 URL을 제가 놓을 거거든요. 글로 들어가시면 아주 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제 나는 뭐 이 디지털 잘 모르겠다 이래서 어려워하시는 분도 좀 계시는 것 같은데, 오늘 이제 그 짧은 영상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말에 이제 시장과 관계없이 이 신청과 관계되는 좀 그 동영상을 조금 차근차근히 보실 수 있게 그렇게 좀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100만 개명에 그거를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따라 하시면 되게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이제 여러분과 소통하기 위해서 텔레그램이 이제 오늘 열었는데, 금요일부터는 제가 이제 텔레그램에 직접 이제 시장 얘기를 좀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시장에서 그 시가총액 20위까지 해서 오른 종목이 딱 그 세 종목이 삼성바이오, SDI, 삼성 SDI, 셀트리온 이렇게 올랐고, 현대차는 보합이에요. 하루 종일 뭐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그래서 오늘 이제 보니까 삼성전자는 1,100원이나 떨어졌어요. 그래서 65,000전자가 됐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3,359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762억을 순매도했고, 개인만 4,030억을 삼성전자를 순매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5,500원이나 오늘 하락을 했는데, 요거 외국인들이 189억을 순매수했어요. 근데 이제 기관이 767억,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락 걸린 물량들이 풀리니까 좀 기관들이 이제 767억을 순매도했는데, 늘 말씀드린 연기금은 오히려 388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개인들은 759억을 순매수했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500원이 오늘 빠졌는데요. 그런데 외국인들은 603억을 팔았고 순매도했고, 기관들도 182억을 순매도했고, 개인들만 816억을 샀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보합으로 끝난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를 보면 외국인들은 30억 정도 순매도를 했고, 기관은 229억을 샀어요. 순매수를 했어요. 근데 이제 연기금이 113억 그 중에서 샀고, 개인들은 오히려 183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랜만에 움직인 이제 셀트리온은 외국인들은 34억을 순매도했고요. 기관은 298억을 순매수를 했는데, 그 중에서 연기금은 157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256억. 그러니까 개인은 좀 팔았죠, 올라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그 9,000원이나 올랐어요. 그러니까 퍼센테이지 1.55%나 올랐는데, 외국인들은 68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근데 이제 기관이 207억을 순매수했어요. 근데 여기서도 연기금이 105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은 137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삼성 바이오 같은 경우는 오늘 뭐 크게 금액으로는 외국인들은 한 5억 정도 순매수했고요. 기관도 한 9억 6천 정도 순매수했는데, 연기금이 이 중에서 연기금은 20억이나 순매수했습니다. 개인들은 18억을 팔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대충 아시겠죠? 외국인들이 오늘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바이오를 조금 샀고, 기관들은 이제 현대차, 셀트리온, SDI, 뭐 삼성 바이오 이런 쪽을 좀 사고, 개인들은 오늘 삼성전자, LG 에너지 솔루션, SK 하이닉스를 주로 샀고, 나머지는 좀 팔았고 오르니까 이렇게 이제 오늘 흐름을 좀 보시면 되고, 섹터별로 보면은
뭐 이거는 뭐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에너지 관련입니다. 뭐 에너지 관련돼서 뭐 정유회사 유통, 에너지 유통 관련 뭐 등등해서 이제 다 올랐는데, 러시아가 드디어 이제 폴란드하고 불가리아에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한다. 이런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루블라로 니네 결제하려니까 루블라로 결제 안 해서 이제 이거 잠근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기 전에 어제 이제 EU가 2027년까지 그 유럽이 러시아 그 에너지에 대한 의존율을 제로까지 끌고 가겠다 이런 발표를 하자마자 이런 게 또 나왔어요. 근데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는 러시아 에너지 그 의존율이 한 40%. 근데 불가리아는 뭐 70%가 넘는다 그래요. 그럼 좀 불가리아 같은 경우는 좀 심각한 건데, 폴란드는 뭐 나름대로 또 발표를 했더군요. 우린 까딱 없다. 뭐 이렇게 저렇게 뭐 하고 뭐 에너지 수입하고 뭐 이렇게 해서 대체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되니까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더럽같이 올랐어요. 유럽은 이제 더하죠. 근데 이제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이게 계속해서 지속되기 시작하면, 항상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쪽만 뭐 폴란드가 그렇다고 해서 폴란드만 오르겠어요. 그럼 폴란드는 인근에 있는 뭐 독일이나 다른 데서 또 사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체가 다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드디어 이제 러시아가 전쟁도 전쟁이지만 이제 이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제 그 제일 뭐 위크한 국가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폴란드, 불가리아를 때리고 나섰습니다. 이제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국제유가도 다시 WTI 기준으로 배럴당 이제 $100 다시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게 이제 중국 부양책 기대감 때문에 반등한 건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장외에서 선물에서는 이미 돌았었어요. 이미 돌고 있었어요. 이제 중국의 부양책 때문에 그렇다 이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는 여기 관련된 건 당분간 우리를 좀 괴롭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사실 걱정이에요. 이 에너지 가격이 오른다는 게 그 우리나라 그 산업 구조에는 좀 치명적이잖아요.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막 지금 우리나라 이제 그 LNG 들어오는 거는 카타르가 주로 이제 그쪽 지역에서 많이 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미 계약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데, 이제 그게 끝나면 우리도 상당히 직접적 충격을 좀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육계 관련해서 뭐 이거는 이제 이 곡물 가격,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에너지 가격, 곡물 가격, 원자재 가격, 이 세 가지가 지금 문제인데, 이것들은 계속해서 지금 뭐 오르락내리락하고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곡물 가격이 오르니까 사료값이 오르고, 사료값이 오르니까 닭고기 값이 오르죠. 이거는 뭐 이게 차례대로. 그러면 닭고기 값이 오르면 우리 이제 일반인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꼭 우리가 사다 먹는 닭값이 오르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만큼 소비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금리 오르지, 이런 이제 인플레이션을 지, 그러면 이제 이게 잘못하면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결과를 나올 수 있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3월 생산자 물가에서 닭고기 값이 이미 뛰었단 말이에요. 그건 왜 뛰었냐면은 일부 이제 그 조류 인플루엔자 관련 때문에, 또 그러던 차에 지금 곡물가까지 이렇게 됐으니까 상당히 좀 힘들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이 원자재 가격, 에너지 가격, 곡물 가격이 안정이 안 되면 시장이 뭐 전체적으로 가는 그런 거는 기대하기 힘들다. 이건 계속 제가 이제 그동안에 말씀드려 왔던 거잖아요. 그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시장이 이제 이런 거죠. 그럼 이제 시장 얘기 좀 하면, 역시 이제 그 미국 시장이 어제 이렇게 급락한 영향이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준 게 뭐 뻔하죠. 왜냐하면 뭐 시작할 때 얼마나 빠질까를 걱정하면서 시작을 했으니까 역시 그렇죠. 근데 이제 결과를 보면 뭐 코스피 같은 경우 1.1% 빠지고 코스닥은 1.64% 빠지고 뭐 이랬으니까 우리 시장이 뭐 나름대로 잘 방어했다. 예, 저것만 보면 나름대로 잘 방어했다고 볼 수도 있죠. 니케이도 오늘 그 우리랑 비슷하게 1.17% 빠진 것 같고
그 항생이나 뭐 상하이 제외하고는 항생은 뭐 그 약간 강보합, 상하이 같은 건 좀 올랐어요. 근데 대만도 2% 이상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 뭐 나름 잘 방어했다고 말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뭐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위로할 수는 있지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 오늘 얼마 빠졌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의 앞이 안 보이는 거는 마찬가지다 이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장이 잘 방어했냐 안 방어했냐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의 답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자꾸 가고 있다. 그래서 오늘 뭐 조금 덜 빠졌네 덜 빠졌네 이런 거는 사실 의미가 없어 보여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최근에 경험한 걸로 2020년에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 진짜 폭락했다가 폭등을 하는 그런 엄청난 시장을 우리가 겪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뭐 그때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건 굉장히 흔치 않는 경우다. 우리한테 그런 좋은 기회가 온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면 올해 시장도 만만치가 않아요. 올해 시장도 이게 정말 쉽게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그 시장의 공포를 그냥 우리한테 갖다 내던지는 그런 흔치 않은 경우의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그동안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그 유동성을 이게 무슨 과잉이냐 아니냐 이런 거 따지기도 전에 막 엄청나게 공급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과거의 경우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찔끔찔끔 유동성 공급을 해봤자 효과도 없고 그렇다. 그런 이제 학습 효과 때문에 이번에 왕창 풀자 뭐 이렇게 하고 정말 전 세계가 풀 수 있는 만큼 다 풀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게 발생하니까 연준 같은 경우에 이건 일시적 현상이다 이러면서 좀 밀어뒀죠. 자넷 옐렌 장관도 그랬어요. 일시적 현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랬던 연준이 이제 지금 좀 다급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준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금리 인상하고 양적 축소. 뭐 연준은 그런 거. 그거 이외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실상 연준으로서는 뭐 돈을 줄여서 인플레를 잡겠다. 이거 이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여기다가 이제 설상가상으로 올해에는 하나가 더 터진 게 뭐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인류가 경험하지 못했던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그랬지만 인류가 경험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이게 끌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게 길어지고 뭐 이러면 물론 이제 이거는 정치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뭐 언제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세계에 있는 그런 뭐 인류를 위해서 뭐 인플레이션 이런 거 일어나면 안 되니까 우리 빨리 종전하고 뭐 이런 거 하겠습니까? 그거 안 하죠. 뭐 어떻게 보면 뭐 러시아 푸틴 입장에서는 이제 뭐 죽이살기잖아요. 이미 뭐 레퓨테이션이라는 게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람 죽이고 뭐 어쩌고 이런 거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이거 무조건 여기서 물러설 수가 없는 막다른 길로 러시아는 이제 들어섰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굉장히 길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유동성을 과잉 공급한 거에 대한 자생적으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에다가 이런 전쟁으로 인한 근데 또 용케도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쪽에서 뭐 원자재도 많이 나고 곡물도 많이 나고 뭐 에너지도 그쪽에 관련이 있고 이러니까 그 중요한 것들이 다 지금 뭐 급등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실제로 이제 급등한 문제에다가 그 공포까지 막 더해지니까 시장에서 이제 그런 과잉 현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예. 그럴 거 아닙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더 사놓으려고 막 할 거고, 막 그런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최근에 그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좀 극성스럽게 코로나 대응을 하잖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갖고 뭐 완전히 이제 봉쇄에 자꾸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전 세계 공장인데 이게 이제 강력한 봉쇄 때문에 세계적으로 이게 심각한 물류난을 지금 물류 적체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한두 개가 겹친 게 아니에요. 유동성 공급의 문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문제, 중국의 봉쇄 문제, 그냥 나올 수 있는 게 한꺼번에 다 이렇게 짓누르다 보니까 이제 특히
특히 그 우리나라 같은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주식을 팔지 않을 수가 없죠. 그거는 이제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어저께 이제 10조인데 우크라이나 침공일로부터 어제까지 10조인데 오늘은 또 늘어갖고 10조 7천억이 됐네요.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만 판 게 그동안에.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건 제가 여러 번 이제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제 그 최근 한 달, 그러니까 4월 이제 거의 다 갔으니까 3월 말서부터 보면은 사실 우리 증시보다는 미국 증시가 더 빠졌어요. 그 여러분 우리 이제 국장 떠나서 미장 간다 그러고 가신 분들 이제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공포는 우리가 더 많이 느끼고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상해는 특수한 경우에 상해도 한 10% 빠졌고, 나스닥은 뭐 한 달 사이에 한 12%.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그래도, 덜 아픈데도 우리가 왜 공포를 더 많이 갖게 되는가.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거죠. 우리나라 증시에서 손해나서 이제 한국 증시 안 한다 이러고, 최근에 가신 분들은 미국 증시에서 또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공포가 엄습해 오는 게 상대적으로 더 크죠. 그런데다가 이제 최근에 그 투자 성향이 이제 빚내서 투자하지 말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이제 좀 공격적인 그 젊은 투자가들, 뭐 젊다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주로 이제 공격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막 레버리지 걸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 더 그렇고, 또 최근에 이제 암호화폐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그 모양, 이제 한꺼번에 막 빠지니까 이게 어떻게 오냐면, 우리가 이제 뭐 하나는 좀 올라가고 하나 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일제히 한꺼번에 막 확 밀려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 이제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얘기는 뭐냐면 공포를 더 느낀다는 거죠. 그런데다가 시장이 우리가 이거를 이제 경험을 못 했잖아요. 왜냐하면 재작년에 하도 화려했기 때문에. 근데 거의 이제 10개월이 넘게 이렇게 사람을 이제 이렇게 괴롭히니까 이게 이제 인내 한계를 이미 넘어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게 이제 시장의 공포를 갖고 오는데, 사실은 이제 시장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도 이제 몇십 년 동안 시장을 보면 그게 그때는 참 힘든데 지나고 나면 사실 저때 참았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리고 저때 오히려 도망가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살지? 하는 그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걸 하지만, 하여튼 그때 그 당시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요새도 보면은 그 유튜브 이 100만 개미 이제 저처럼 이 주식시장 관련되는 유튜브들을 보면 막 제목부터 그래요. 뭐 이런 거 제목이 막 이래야 돼요. 더 큰 위기가 온다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자꾸 보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제 오늘 썸네일이 뭐 지진에 무너진 땅에서도 샘은 솟는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주식시장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는데 희망을 갖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곳이 주시장인데, 이제 이때는 그런 게 더 잘 먹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공포에 막 휩싸여 있으니까 더 큰 위기가 온다. 막 이렇게 더 빠지면 요때 사자 막 이러고요. 그걸 세상에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저점을. 그러니까 이게 시장의 공포가 늘어나면 당연히 이래요. 그리고 뭐 이제 SNS 같은데 이렇게 보면 뭐 여러분들 뭐 주식시장에서 존버하고 손해나고 뭐 그런데 나는 여기서 손절하고 떠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막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뭐 아주 좀 시크하고 좀 멋있어 보이지만 사실 재산 손해 나는 거죠. 이게 뭐 멋있는 거하고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재산하고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면 모든 매체들이 전부 나서서 주식시장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또 하나의 우리가 이제 그 바로메타로 시금석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매체가 주시장 걱정을 하면 이제 거의 끝에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화랑대도 그래요. 뭐 여러분 그 재작년 기억은 막 불타는 증시 막 이래서 어쩌고 저쩌고 헤드라인 그렇게 달리면 금방 조금 있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이런 때
등 돌리고 도망가면 죽는 거예요. 예,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는 살궁리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멘탈 잡고, 지금 애써서 제가 말씀드린, 그래도 뭐, 최근 한 달 사이에 보면 미국이 우리보다 더 빠졌네. 그래도 우리 뭐 한 4%, 5% 빠졌는데, 이 정도면 잘 버텼네.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멘탈을 좀 잡고 정신 차리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썸네일 제목처럼 지진에 무너진 땅에도 샘은 솟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40년 동안 제가 주식시장에 있었는데 만약에 이런 게 이러면 저는 벌써 죽었어야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이 거짓말처럼 돌아서요. 근데 이게 이제 자꾸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그 텔레그램 아까 말씀드렸죠. 텔레그램은 오픈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 성공 노후 투자 스쿨 텔레그램을 통해서 그때그때 이제 시장 상황을 좀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주시장 이렇게 많이 빠지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한다고 올라가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런 기회에 공부를 하시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 차례가 왔을 때 내가 어떻게 수익을 얻어낼 건가를 열심히 찾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 여러분만 물린 게 아니라 주식시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물린 겁니다. 이쯤 되면.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돈 잃고 건강 잃고 마음 상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냥 돈만 잠시 잃은 것도 아니에요. 계산상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일 시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